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팔란티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우리 이제 스터디 모임이나 저랑 같은 카페를 하신 분들은 팔란티아 테크놀로지를 많이 추천해서 사서 먹었다가 지금 토해내는데, 이 팔란티아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팔아야 하나, 지속 보유해야 되나, 여러가지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막 교차하죠. 여기에 대한 클리어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팔란티아 테크놀로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이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통사는 지금 158.74달러. 네, 지난 금요일, 그제죠. 1.64% 상승, 3% 가까이 상승하다가 이제 상승력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형태의 모습이 나오죠. 과연 이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데,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동사의 마켓캡은 3,765억 달러. 네, 3,765억 달러, 5천억 달러 바로 아래죠. 네, 퍼는 529배. 대단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퍼 529배에 마켓캡 376억 달러.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과연 고평가로 봐야 되는지, 고평가면 고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건지, 버텨야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에 대한 발단의 시작은 샘 얼트먼부터 시작했죠. AI에 대해서, 버블론에 대해서 샘 얼트먼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AI는 1990년대 다크홀 버블에 근접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AI에 과하게 흥분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AI 기업들의 가치는 통제 불능 수준이다. 버블이 커지면 모두 심각한 손해를 입을 것이다. 과연 이 발언에 저희가 뭐였을까? 과연 오픈 AI를 저격하는 건지, 이 전체적인 AI 섹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경쟁자들을 한번 약호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게 이제 폴리티컬이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러한 돌직구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모습, 경쟁자들이 많이 출현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좀 망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너희들 그렇게 투자하다 죽어 하면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견제용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가 뭐 저스티스를 강조하는 그런 애도 아니고, 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돈을 벌기 위한 그러한 사업 마인드의 기술 테크니션일 뿐인데, 얘가 미래를 걱정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얘는 견제용이었다. 우후죽순처럼 살아나고 있는 AI의 다양한 모습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역할이었다는 게 제 생각이죠. 상당히 의도적인 발언이었다. 자, 그럼 팔란티어가 최근에 이제 이런 샘 얼트먼의 발단, 그런 고평가 논리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보면, 첫째는 고평가 논란 및 차익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는 거죠. 최근 팔란티아 주가 하락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첫째는 고평가 논란과 차익 매물이다. 과도한 밸류에이션, 아까 봤죠. 500배 이상이 되는 그러한 이러한 극도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조정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차익 실현. 이제 뭔가를 팔고 싶고 논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마침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팔란티어의 퍼는 어느 정도 위치이냐? 팔란티아 529배인데 테슬라가 200배, 팔로알토가 116배, 테일러 테크놀로지가 80배, 엔비디아가 57배, 오라클이 54배, 마이크로소프트가 35배, 아마존이 34배, 알파벳이 22배. 물론 뭐 20배에서 30배, 50배까지는 충분히 가능한데 500배를 주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팔란티아가 고평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 전 단계로, 그러면 팔란티아와 비슷한 일을 하는 기업들은 현재 어떤 모습이냐, 이들도 고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팔란티아가 업무 영역이 여러 분야와 겹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또 구분해서 보면
빅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AI 솔루션 분야를 놓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빅쿼리, 루커 이런 쪽과 경쟁을 하는데, 이들은 너무 이제 이미 상장이 돼서 이미 수익을 10발 정도 앞서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피어 그룹을 잡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오케이. 이 세 기업은 빼고. 이제 두 번째 섹터는 팔란티어가 하는 섹터 중에서 데이터 분석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의 피어 그룹을 보면 스노우플레이크,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하우징 기업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해 주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데이터 저장 및 통합 측면에서 팔란티어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 스노우플레이크다. 다음에 데이터 브릭스라는 기업이 비상장입니다. 뒤에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특히 AI 모델 개발 및 운영 분야에서 팔란티어와 경쟁 관계가 있다. 데이터 브릭스, 이 기업 이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팔란티어를 공부한 사람 중에서 데이터 브릭스라는 기업을 모르면 안 되죠. 가장 팔란티어와 비슷한 일 난다. 세 번째 알터릭스라는 기업인데 셀프 서비스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데이터 준비, 호환 분석 측면에서 팔란티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알터릭스. 자, 그러면 이 알터릭스는 어떤 기업이냐? 알터릭스는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죠. 2017년 뉴욕 증권거래에서 상장이 돼 있고, 티커는 AXY죠. 그러나 최근에 사모펀드에 인수가 되면서 상장 폐지를 가지고 폐지 절차를 받고 있는 기업이죠. 동사의 퍼는 산정이 어렵다. 아마 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 같아요. PSR 지표도 4.4배 정도, 상당히 낮은 기업이다. 알터릭스 퍼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퍼가 계산이 안 되는데 PSR은 4.4배이다. 그러면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오픈 AI가 16배, 우리 팔란티어가 100에서 120배인데 4.3은 상당히 낮은 기업이다. 알터릭스는 상장이 되어 있지만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다음에 태블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태블로 데이터 시각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의 강자이다. 팔란티어와 시각화 기능을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 태블로라는 기업은 2019년에 세일즈포스에 인수합병이 됐네요. 약 PSR은 9배, 퍼 1년의 매출액이 약 12억 달러, 12억 달러, 퍼는 약 100배, 퍼는 100배이고 동사의 PER은 100배. 그렇죠? 그 다음에 비상장이고, 그 다음에 PSR은 약 8배다. PSR은 8배. 앞에서 데이터 브릭스는 PSR이 계산이 안 돼 있고, 뒤에서 나오는데, 데이터 브릭스의 PSR은 거의 데이터 브릭스의 PSR은 12배다. 12배. 12배 정도로 나오네요. 12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각각 다른 밸류에이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브릭스를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터릭스는 상장이 폐지될 거고, 태블로는 이미 세일즈포스에 M&A가 되면서 두 회사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회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은 데이터 브릭스다. 가장 팔란티어와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제 팔란티어 세 번째 영역은 방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을 하고 있죠. C3AI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기업용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히 에너지, 국방, 제조 등의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팔란티어와 마찬가지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AI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방해 산업에 또 같이 경쟁하는 기업이 타일러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이 있죠. 주로 정부 및 공공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및 기술 솔루션을 제공한다. 팔란티어가 가진 정부 고객 부분에서 일부 경쟁 관계가 있다. 그래서 CS3AI, 타일러 테크놀로지스, 이러한 기업들이 동사와 피어 그룹에 속해 있다. 이들과를 비교를 해야 되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락 이유는 기술주 전반의 조정 분위기가 그 당시 나타났죠. 지난주에 AI에 대한 피로감의 확산. 엔비디아 등
AI 관련 기술주 전반에 걸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AI 피로감이 확산되었다. 시장의 변화. 일부 분석가들은 빅테크 중심의 시장이 헬스케어, 주택건설 등 다른 섹터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또한 기술주 전반의 하락에 이들의 돈의 움직임이 하락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앞에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뉴스에서 다뤄진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 팔란티어 주가를 반으로 쪼개 거의 3, 4일 동안 15% 가까이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시트론이라는 기업에서 발행한 리서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트론 리서치의 과대평가, 동사가 과대평가됐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나왔다. 유명 공매도 리서치 회사인 시트론 리서치가 팔란티어 주식이 과대평가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가에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시트론 리서치가 오픈 AI와 비슷하게 동사의 PSR을 줘도 주가가 $40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 $150, 그 당시에는 $177 정도였는데 이건 고평가됐다라고 매도 의견을 낸 거죠. 네. 두 번째, 내부자 매도 및 정부 의존도가 우려된 상황이었다. 내부자가 계속 주식을 팔았다는 거죠. 네. 팔란티어의 경영자들이 대규모 주식 매도, 자사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서 시장의 신뢰도를 깨뜨렸던 것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또한 너무 정부 계약의 의존도가 세다. 팔란티어 매출의 50% 이상이 정부 계약에 의존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 변화나 예산 변동에 대한 시장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상태였다. 이제 여기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시트론 리서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트론 리서치에 나온 시온 리포터, 오픈 AI 500조 시대에 팔란티어는 $40억 적정하다. $40가 적정하다. 네, 그것마저도 관대한 평가다. 이건 이제 김단태라는 아주 유명한 유튜브에서 가져온 건데, 시트론 리서치가 팔란티어를 $40 주기도 아깝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시트론 리서치는 어떤 회사이냐? 앤디로 레프트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이죠. 네, 공매도 전문가인데 이 레프트는 아주 시장의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면서 기업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시장에 해서 먼저 매도를 쳐놓고 자기는 반대로 쑥 빠지면 매수했다는 거죠. 역이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이게 나중에 발각돼서 SEC에 미국 증권거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원에 고발을 당했죠. SEC는 또한 시트론이 회사 23곳에 대해 발표한 것과 반대로 하는 투자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것이 치팅이었다. 이것이 거래법의 위반이었다고 해서 동사를 기소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게임스탁에 대해서 공매도에 들어갔다가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서 먹고 나왔다 그러는데 상당히 먹고 터지고를 반복했던, 그렇게까지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도 시트론 리서치가 나온 리포트인데 과연 믿을만한가, 이들의 과거 형태 실력 등을 봐서 그렇게 믿을만하진 않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뉘앙스가 시장에 나오면서 동사가 $150 근처에 와서 살짝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시트론 리서치는 팔란티어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쏜 논리를 냈느냐? 오픈 AI와 팔란티어를 비교를 했죠. 네. 그래서 많은 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오픈 AI와 팔란티어를 비교하면 되느냐? 안 된다. 하지만 시트론 리서치는 오픈 AI와 팔란티어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2026년에 PSR은 16.89배다. 네. 그런데 팔란티어 PSR을 계산했더니 100에서 120배라는 거죠. 와우. 16.89배 대 100에서 120배는 큰 차이가 나죠. 고평가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피어 그룹에 있는 기업들의 PSR을 조사해 봤는데 팔란티어는 100에서 120%, 테슬라 45배, 엔비디아 30배, 오픈 AI죠. 오픈 AI가 17배, 팔로알토 12배, 테일러 테크놀로지스가 12배, 마이크로소프트 10배, 알파벳 7배, 오라클 5배, 아마존 5배. 가장 팔란티어가 고평가인데 너무 심한 고평가, 테슬라보다 3배 정도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런데 왜 PSR을 사용했을까? 이게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죠. 그 많은 지표 중에서 PSR은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이익이 불안정한 초기 성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PSR이죠. 네, 전체
매출액분의 주가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총 매출액분의 총 매출액분의 시가총액. 총 매출액분의 시가총액이 PSR이죠. 그래서 매출 기반으로 평가를 한다. 처음에는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로 보는 게 대부분이죠. 초창기 성장 기업들은 PSR은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가격으로 투자자 기업의 1달러 매출에 대해서 몇 배의 가치를 부여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팔란티아는 100에서 120배를 주는 거죠. 오픈 AI는 앞에서도 보다시피 약 17배밖에 주지 않는다. 기업의 펀더멘탈 중 가장 기초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들의 거품 논란을 측정하는데 가장 PSR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시트론 리서치가 PSR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PSR을 활용한 팔란티아는 고평가 논란이 확실히 들어가 있다. 오픈 AI와 비교해도 그렇고 시트론 최근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오픈 AI 벤치마크로 삼았다. 서로 비슷하죠. 얘는 4천억 불 거의 5천억 불 근처에 왔는데 서로 시가총액은 비슷한데 PSR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 성장률 대비해서도 과도하다. 이렇게 시트론 리서치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제가 이제 피어 여러 기업 중에서 가장 동사와 비슷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데이터브릭스라는 거죠. 데이터브릭스. 이 기업과 사업 모델도 비슷한데 데이터브릭스는 어떤 회사이냐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과연 팔란티아가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와 AI 분야의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이다. 비상장이죠. 비상장.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과학, 머신러닝을 통합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을 결합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기반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모델은 당연히 아파치 스팍 창시자들이 설립했고 똑같은 수익 모델 통합 플랫폼,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비즈니스 분석가들에게 다양한 직군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기업이다. 주요 기업은 팔란티아처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브릭스라는 거죠. 팔란티아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데이터브릭스의 최근 매출 증가율과 PSR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최근 매출 증가율을 보면 2024년에 약 4조 달러, 약 30억 달러니까 4조 원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 연간 매출 성장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아주 성장률이 크죠. 기억을 하십시오. 데이터브릭스의 연간 매출 성장률은 50%이다. PSR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2024년 12월 펀딩에서 620억 달러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PSR 20.6배를 줬다. 약 20.6배. 50%의 매출 성장률과 20.6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팔란티아와 데이터브릭스의 매출액 증가를 보면 데이터브릭스가 50%, 팔란티아는 40에서 50, 오픈 AI는 200% 이상 매출 증가율이 더 크죠. 그래서 세 개 중에서 매출 증가율이 가장 적은 기업이 팔란티아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로는 보면은 동사는 상당히 PSR로 연계돼서 프락시적으로 비교를 하면 고평가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오픈 AI와 또한 팔란티아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오픈 AI는 SaaS 모델을 사용해서 무료 사용자로 처음에 꼬셨다가 유료 사용자로 전환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모델인데 TAM 총 시장 규모도 수천억에서 수조 달러를 공략하는 시장을 공략합니다. 오픈 AI. 그러나 팔란티아는 정부 엔터프라이즈의 장기 계약 매출이 덩어리식이라는 거죠. 확장성이 매우 낮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장성이 매우 낮다. TAM도 총 시장 규모도 굉장히 제한적이다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22년에는 팔란티아가 19억 달러, 오픈AI가 1억 달러에서 16억, 37억, 120억 달러 이렇게 스파이크가 일어나죠. 샤플리 등장하는데 안만하게 팔란티아는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매출 증가율도 확실히 오픈AI가 승리하는 모습이고 시장 규모도 확실히 다르다. 시트론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팔란티아는 오픈AI와 경쟁이 안 된다. 고평가다.
기타 이제 고평가 요인으로 오픈 AI는 플라이 휠 효과를 가지고 있다. 플라이 휠 효과가 뭐냐? 우리 이제 주로 그 벤처 캐피탈이나 벤처를 공부할 때 플라이 휠 효과를 많이 공부하는데, 플라이 휠 효과란 사업 총계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한번 회전하기 시작하면 자체적인 힘으로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플라이 휠이다. 오픈 AI는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팔란티어는 이걸 가지지 못하고 벌써 사업 구조적인 면에서 오픈 AI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팔란티어가 그날 주가가 박살났던 이유는, 우리 김단태 유튜버는 메타가 인공지능 부서를 4개 부서로 이제 나눴는데,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기업 인공지능 관련 부서를 그때 사업 축소를 좀 했다. 사람도 좀 자르고 인원을 구조정했다. 혹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슈퍼 인텔리전스 개발 부서를 4개의 사업부로 나눴죠. 메타 AI 최고 책임자 알렉산드로 왕은 내부 메모에서 기존 AI 조직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했다. TBD 랩, 알렉산더 왕이 직접 이끌면 라마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 및 훈련을 총괄하는 부서. FAIR, 펀드멘탈 AI 리서치, 기존의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AI 연구를 담당하는 본부. 세 번째, 프로덕트 앤드 어플라이드 리서치, 제품 및 응용 연구. 다음은 마지막으로 MSL 란 인프라, MSL 인프라, 메타의 막대한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하드웨어와 데이터 센터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업. 이렇게 4개로 사업부를 쪼개면서 사람을 좀 구조조정을 했다. 좀 뭔가를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뭔가 가장 AI 적극적인 메타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도 팔란티어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들었죠. 공부 좀 하는 사람들 이건 다 알죠. 자, 원인은 내가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당신은 어떤 결론을 하냐? 저는 한 번 스크래치가 나면 그 이상 회복하는 것이 대부분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주가가 고도 성장으로 상승을 하다가 한 번 스크래치가 나서 하락을 해서 빠지면은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성장주들은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저는 엔비디아도 이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한 번 스크래치가 나면 어떤 상황에서 한 번 부러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테슬라도 한번 봅시다. 21년 11월에 부러지고 계속 올랐지만 회복을 못하고 있죠. 네, 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있었죠. 트위터 X를 인수하고 신뢰도 하락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 있었고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공격이 있었죠. 그때도 PSR에 대한 공격이 있었죠. 2021년 당시 테슬라는 전통 완성차 기업을 훨씬 뛰어넘는 극도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다. 하지만 경쟁 심화 성장도 우려가 제기되면서 과도한 프리미엄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오케이. 지금 팔란티어에게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죠. 네,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도 그렇게 강하게 독보적인 사업으로 성장을 하다가 부러진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전고점 내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수준,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죠. 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꺾이면서, 네,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안 팔리고 혁신이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옆으로 기어버리거나 전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있죠. 네, 엔비디아도 여기서 한번 꺾였는데 치고 올라오다가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8일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전에가 봐서는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당신 결론은 뭐냐? 딱 하나다. $170 이상에 도달하면 줄여라. 최소한 50%는 줄여라. $170 50% 축소. 명쾌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셨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나침판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팔란티어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결론 단순하죠. 170달러 이상이 오면 줄이자. 50% 이상 줄이자.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투자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